우리 이번 시간에는 노베시드 13주차에 있는 문학 세 번째 단군 신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단군은 누구입니까? 고조선의 시조예요. 고조선을 만드신 분이 단군인데, 이 고조선은 전기 고조선과 후기 고조선으로 나뉘어지죠. 이제 고조선은 역사가 2000년이 되었는데, 전기 고조선을 만든 사람이 바로 단군이고, 후기 고조선은 이제 기자조선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죠. 그래서 기자조선이라고 불리는, 기자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기자조선이라고 부르는데, 그 기자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한나라 사람이다. 그래서 후기 고조선과 좀 구분한다. 그래서 후기 고조선에 들어서 중국인이 다시 말하면 이 중국인이 고조선을 뭐 한 거예요? 탈취, 뭐죠? 쟁취, 다른 말로 빼앗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중국 문화가 유입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한자가 유입되고 여러 철기 문화가 유입됐다. 이렇게 여러분이 역사 시간에 배웠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단군이라는 고조선을 세운 사람은 맨 처음 조상이 누구야? 단군의 할아버지, 바로 환인이 되죠. 단군의 할아버지요. 단군의 할아버지고 환웅이 단군의 아버지, 그 다음에 단군이 되겠다. 그러면 환희는 하늘나라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교재에 뭐라고 나오나요? 재석을 이룬다. 재석은 뭐예요? 신의 하나라는 뜻이죠. 그래서 환희는 하늘에 있는 신이었다. 그런데 그 신의 아들인 누가 환웅이 자꾸 인간 세상을 내려다 보면서 뭐예요? 인간 세계를 널리 이롭게 할 만해. 그러면서 땅으로 내려가고 싶었어요. 지상으로. 그래서 아버지는 환인이 환웅에게 천부인을 주면서 내려가라 라고 했죠. 그래서 이 천부인을 가지고 어디로 내려왔어요? 신단수라는 곳에 내려왔죠. 이 신단수는 지금의 태백산을 말하는데, 현재 남쪽의 태백산 말고 저 북쪽의 백두산을 당시에는 태백산으로 불렀어요. 그렇죠? 그래서 신단수 아래로 내려와 이곳을 뭐라고 지었어요? 신씨라고 짓고 그곳에 있는 백성들을 다스렸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던 중에 누가,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고 싶다고 환웅에게 말해서 이 환웅이 쑥과 마늘을 주고 너희가 동굴에서 21일간을 버텨봐라. 그러면 인간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누구만 버텼죠? 곰만 버텨서 호랑이는 인간이 되지 못하고 곰이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뭐라고 불러요? 환웅이라고 부르죠. 환웅이 아니고 웅녀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웅녀가 사람이 된 이후에 자식을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환웅이 잠깐 사람으로 변신하여 웅녀와 혼인하게 돼요. 환웅과 혼인해요. 그래서 누굴 낳았어요? 그의 자식이 바로 단군이다. 이런 단군 신화. 그러니까 단군에 관한 성스러운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단군 신화가 어디에 실려 있습니까?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왜 만들었을까요? 네, 고조선이란 나라는 이렇게 신성한 나라야 라는 위엄을 주고 싶어서, 혹은 신성한 나라라는 절대성을 주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체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본문을 읽다 보면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가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락. 고기에는 이렇게 전한다. 고기, 옛날 기록. 어디겠어요? 삼국유사에는 이렇게 전한다. 옛날에 환인은 뭐라고요? 재석을 이룬다. 재석이 무슨 뜻이에요? 신의 하나예요. 그냥 신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신의 서자는 뭐래요? 첫째 아들이 아닌 둘째부터
둘째 이하의 아들을 서자라고 해요. 서자인 환웅이 항상 천하, 하늘 아래에 뜻을 두고 세상을 몹시 바랐다. 아버지가 하늘의 뜻을 알고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니, 삼위태백은 지역의 이름입니다. 인간 세계를 널리 이롭게 할 만하다. 어디가요? 삼위태백이요. 그래서 천부인 세계를 주면서 인간의 세계를 다스리게 했다. 누구에게? 아버지인 환웅에게 천부인 세계를 주며 인간을 다스리게 했대요. 그럼 이 천부인은 뭘 말해요? 이 천부인에 대해서는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에서 내려준 도장,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임을 증명하는 도장이라고 해석하는 설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천부인은 청동검, 청동걸, 청동방울을 말한다 라고 주장하는 학설도 있고요. 세 번째는 풍백, 우사, 운사를 말한다 라는 설도 있고요. 그게 아니고 신하 3명과 같이 왔다. 뭐 이렇게 3명인지 3,000명인지 모르겠지만 같이 왔다. 뭐 이런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데 다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다음 달날 읽어봅시다. 환웅은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지금의 묘양산이래요. 꼭대기에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다. 이곳을 신시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이 묘양산을 신시라고 부른 거죠. 이 분을 환웅선왕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환웅이란 이름을 가진 하늘에서 내려준 왕. 그는 풍백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곡식, 수명, 질병, 형벌, 선악 등을 주관하고 그 모든 인간의 360여 가지를 주관하여 인간 세계를 다스리고 교화하였다. 교화, 가르쳐서 바꿨다. 이때가 어떤 때요? 환웅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고조선 이전이겠죠?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곰 한 마리와 범 한 마리가 같은 굴에서 살고 있었는데, 환웅과 곰, 그 다음에 호랑이가 같이 살고 있었대요. 실제로 그 환웅과 곰과 호랑이가 살았다는 건 아니고 곰 부족을 숭상하는 부족, 그 다음에 호랑이를 숭상하는 부족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들은 항상 환웅에게 사람이 되길 빌었다. 그러자 환웅이 신령한 한 심지, 그러니까 양의 단위죠. 그것과 마늘 20개를 주면서 말했다.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곧 사람이 될 것이다. 곰과 범이 이것을 받아서 먹고 조심한 지 37일 21일 만에 곰은 여자의 몸이 되었고 범은 조심을 잘못해서 사람이 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곰이 사람이 되었다고 하니까 곰 부족을 섬기는 어떤 부족과 환웅이 결합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곰을 섬기는 부족과 환웅이 결합해서, 그럼 곰을 섬기는 부족,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특정한 동물이나 물건을 신성시해서 그것을 절대적으로 믿었죠. 그런 이런 신앙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토테미즘이라고 하죠. 그죠? 특정 동물을 숭상한다. 토테미즘 이라고 해요. 특정 동물을 숭상한다. 그래서 곰을 숭상하는 부족, 이 환웅과 연합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환웅이 이에 여기 안 읽었다. 그렇죠? 웅녀는 혼인할 상대가 없었으므로 항상 단수 밑에서 아이 배기를 축원했다. 아이를 갖기를 축원했어요. 환웅이 이에 임시로 변할 그녀와 혼인했더니 이내 잉태에서 아들을 낳았다. 그 이름이 누구다? 단군왕검이다. 그래서 단군왕검의 어머니는 누구야? 곰. 아버지는 누구야? 환웅. 이래서 이제 이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우게 된 거예요. 단군왕검은 중국 요 임금이 즉위한 지 50년, 경인년 요가 즉위한 지 원년은 무진년이니 50년은 정사인지 경인이 아니다. 아마 잘못된 부분이 있는 듯하다. 여기까지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평양성, 지금의 서경, 지금 서경이 어디라고요? 평양이에요. 에 도읍하고 비로소 조선이라 불렀다. 그러니까 이 단군 시대에 나라를 세운 고조선을
우리는 조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현재 고조선이라고 불러요? 그 이후에 1392년에 생겨난 조선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때 조선을 고조선이라고 불렀죠. 또 도읍을 백악산 아사달로 옮겼으니 그곳을 궁울산, 일명 방울산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금미달이라고도 한다. 그는 1500년 동안,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단군 왕검이겠죠. 나라를 다스렸다. 주나라와 호황이 즉위한 김윤현의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래요? 기자조선, 다른 말로 후기고조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군은 장단경으로 옮겼다가 뒤에 돌아와서 아사달에 숨어서 산신이 되었다. 신이 되었대요. 나이는 1900세였다고 한다. 삼국유사에 실려있는 단군 신화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삼국유사에 실었을까요? 바로 우리 민족이 천손은 뭐야? 하늘의 자손의 혈통이라는 민족적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쓰게 되었다. 홍익인간의 건국이념이 제시되었다. 홍익인간의 건국이념이 뭡니까? 널리 인간을 복되게 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럼 문제를 풀어봅시다. 11번. 이 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추론은 뭐예요? 미루어 짐작하여 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선지 1번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공과 범에게 주어진 금기는 뭐예요? 동굴 밖으로 나오지 말라. 쑥과 마늘만 먹어라. 이게 금기죠. 일종의 통과 의례의 성격을 짓는다. 그럼 통과 의례는 뭐예요? 어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뭐 하는 과정? 거쳐야 할 과정을 우리는 과정이나 혹은 의식을 통과 의례라고 하죠. 자, 그러면 곰과 호랑이는 쑥과 마늘 먹고 동굴에서 21일 동안만 살면 뭐가 돼? 인간이 돼. 그러니까 통과 의례라 할 수 있겠네요. 2번. 당군의 산신화는 뭐야? 산에 있는 신령처럼 표현한 것은 제정일치 시대 군장이 신격화되는 것을 보여준다. 신과 같은 경지에 이른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단군을 산에 있는 신령으로 표현했다. 아까 산에 있는 신령으로 표현했죠. 그가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 부분에 단군 왕검이 뭐요? 아사달에 숨어서 산에서 신이 되었다고 했어요. 마지막 단락에. 그러니까 일단 내용적으로 맞고요. 그 다음에 제정일치 시대의 군장이다. 그러면 제정일치가 또 무슨 뜻이냐 알아봐야 되겠네요. 제는 저의 제사를 지내는 대표 군장으로서 정치를 이끄는 대표. 그러니까 그러므로 단군은 왕검의 뜻이 뭡니까? 그쵸? 신령스러운 면도 가지고 있고 정치도 하는 사람. 그래서 당군은 제사를 지내는 대표, 왕검은 지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맞는 말이 되겠네요. 바람비 구름을 중시하는 것으로 모아 당시는 농경 중심 사회였다. 맞고요. 환웅이 가지고 있었던 천보인 세계는 환웅이 신성한 권능을 지녔음을 보여주는 소재이다. 맞죠? 환웅이 인간 세상에 내려올 때 천보인 세계를 환인이 주었으니까 이것은 하늘의 신이 준 능력이니까 신성한 능력을 보여주는 소재가 맞고요. 환웅과 범을 통해 나타나는 인간 지향성은 당대인들의 인간 세계를 우월하게 인식한 결과이다. 그게 아니고 단군 왕검이란 이야기를 쓴 이유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뭐하기 위해서? 신성화하기 위해서. 고조선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과 같은 존재가 만든 나라야 라는 인간세계 우월성이 아니고 고조선의 신성성을 강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환웅은 신이고요. 고음은 어떤 민족, 어떤 부족, 범도 어떤 부족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인간 지향성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환웅은 신이기 때문이에요. 공과 법만 본다면 인간 지향성이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인간의 가치를 중시하는 거. 인본주의라고 하죠. 요거는 맞는데 환웅 때문에 틀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 13번. 보기의 기억 미음 중에 이 글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것을 한번 골라보래요. 관련이 없는 것을 한번 골라봅시다. 자, 주인공이 신성한 존재로 표현되는 것은 여기서 주인공은 당군왕검이겠죠. 건국신화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건국신화의 주인공, 즉 국가의 시조가 뭐예요? 국가의 조상, 태초의 조상. 은 신이거나 신의 후손으로 그 혈통부터가 평범한 인간이 아니죠. 당군은. 그죠? 아버지가 신의 아들이니까요. 혈통부터 신성하기 때문에 이들은 평범한 인간이 지닐 수 없는 초월적 능력을 발휘해요. 그래서 고조선을 신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라의 도읍을 어디에다 정했어요? 자, 당군왕검이 서경에다 도읍을 정했다고 했죠. 수도 평양. 기틀을 세우기까지 갈등과 고난이 있기도 하지만 이들은 비범한 능력으로 역경을 극복하고 국가를 건설한다 라고 했는데, 이 당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할 때 역경이 있었다고 지문에서 말하지 않았으니까 얘는 틀린 말이에요. 오케이?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삼국유사 어디에도 고조선을 건국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 다음 14번. 이 글이 우리 민족에게 준 영향을 다음 조건에 맞게 쓰세요. 조건이 단군의 혈통과 고조선의 건국 이념을 고려하여 쓰라. 자, 그럼 단군의 혈통은 뭐예요? 천손의 아들이죠. 천손의 손자네요. 천손의 아들 맞네요. 그쵸? 천손이 누구예요? 환웅이니까. 그쵸? 천손의 혈통이라는, 그죠? 당군의 혈통과 고조선의 건국 이념을 고려하여 우리 민족에게 준 영향,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는 고조선인데 그 고조선을 세운 사람이 천손이야 라는 것을 통해 뭘 말하고요? 우리 민족의 자긍심 혹은 자부심을 높이고, 또 고조선의 건국이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것이죠. 인간 존중 혹은 인본주의라고 해요. 인간을 존중하는 거. 사상을 심어주었다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봅시다. 15번. 이 글의 내용을 토템신앙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특정 부족을 섬기는 거. 특정 부족을 신성시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자, 이게 토템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신앙이 있어요? 샤머니즘. 그 다음에 애니미즘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그죠? 이 고조선 때부터 있었나 봐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자면, 언제부터 있었냐? 신석기 시대부터 있었다. 지금 고조선은 어떤 시대예요? 청동기 시대죠. 그죠? 특정 부족을 섬기면 토테미즘, 샤머니즘은 주술적인 힘을 믿는 것, 애니미즘은 특정한 자연물을 숭상하고 믿는 것을 말해요. 자, 그러면 대화를 한번 볼까요?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할까요? 자, 토템은 특정한 집단에서 자신들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여겨서 자기 집단의 상징물로 삼는 자연물을 말해. 자, 국가 형성 이전의 사회에서는 부족마다 자기 집단을 상징하는 토템을 내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어. 당군 신화의 웅녀는 곰을 토템으로 여기는 부족이 환웅으로 구체화된 천신족과 결합함으로써 조선이라는 국가의 건설로 이어진 사실을 신화적으로 표현한 것이야. 그런 점에서 당군 신화에서 곰만 사람이 되고 범은 사람이 되지 못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곰을 숭상하는 부족이, 그죠? 호랑이를
하는 부족을 이겼음을 의미해. 그러면 호랑이를 숭상하는 부족은 사라졌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조금 세력이 약화되었을 뿐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 뭐 했습니까? 단군 신화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다음 파일에서 논술 오늘 14주차 논술 유충열전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